자,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오늘은 백제분기입니다. 지난번에 고구려 분기 전부 다 읽었죠, 그죠? 고구려 멸망까지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백제분기까지 하고, 백제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신라분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지명 자체는 백제분기 끝까지 다 표시돼 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명 자체는 백제분기 끝까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본기 읽으실 때 따로 이제 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백제 첫 번째 왕은 시조운조왕입니다. 시조운조왕입니다. 백제 시조운조왕은 그 아버지는 추모인데, 추모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성왕이죠, 그죠?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했다. 북부여에서 나는 피해서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북부여는 저기 북쪽에 장춘 뭐 길림 이쪽이겠죠 아마도. 아니면 멀리 가면 송원 쪽인가. 네, 여기서 이제 나와서 졸본이라는 건 여기 요 지역, 이 지역을 졸본부여라고 하죠. 자, 부여킹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인 조금 그 고구려 건국신하고 좀 다르네? 그죠? 좀 다르네, 그죠? 자,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라고 했고 둘째 아들은 운조라고 했다. 혹은 주몽이 졸본에 도착해 건너편 고을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한다. 자, 요거는 혹은부터 요 낳았다고 한다까지는요 그겁니다.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가 넣어놓은 주석입니다. 자,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운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 마려 등 10사람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렇답니다. 그럼 배달은 애인가 보죠. 일단 삼국사기에서는 그 운조하고 비류가 부여운조 부여비류가 둘 다 그 추모 그리고 주몽이죠. 주몽의 두 아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배다른 아들 레미가 왕 그 태자가 되니까 그 남쪽으로 여기서 내려왔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따르자 그러면 졸본부여에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어디까지 하느냐, 바로 뒤에 보면 한산이라고 나옵니다. 한산이 바로 지금의 북한산 쪽이 있죠, 그죠? 내전하다가 발리고 도망친 거면 그게 있어야지. 그 기록이 있어야지.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은 백제본기에는 없더라도 고구려 본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전을 했다 그런 양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평화롭게 건너간 것 같아요, 그죠? 내전을 했으면은 이까지 멀리까지 왔겠어요 이게. 자, 아무튼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한산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아마 북한산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아마도 북한산일까? 한산, 광주 남한산인가? 이거 한산 아닐텐데 모르겠다. 아무튼 뭐 한산이면 뭐 남한산이든 아니면 북한산이든 뭔가 있겠죠. 자, 한산에 이르러 부하악에 올라가. 이거 북한산이네. 부하악이 뭐냐면은 그 여기에요. 지금의 북한산의 그 인수봉인가? 난 올라가 본 적 없는데 그 서울 사람들은 많이 가겠지, 아저씨들. 북한산의 인수봉이라고 있는데, 인수봉이 부하악의 옛날, 그러니까 인수봉의 옛날 이름이 부하악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봤다 그런 말입니다. 자, 부하악에 올라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가냈다.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띄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했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으니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여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삼국사기 그 김부식이가 이거 지은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뭐지? 서울이 관습
서울이 이제 관습헌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했던 그 재판관 새끼들이 이거 삼국사기에 집어넣은 말 아닐까요? 자,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들어가 살았다.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인천에도 이제 뭐 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그 문학산성이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일단 추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강남쪽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들을 보좌로 삼아 국호를 십제라고 했다. 열십자에다가 건널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조는 강남쪽 한강 이남 지역에 그걸 잡았고, 그죠? 그리고 비류는 미추홀 인천 지역에다가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 서기전 18년이었다. 자,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어서 위례에 돌아와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가 죽었으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부했다. 후에 내려올 때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고 해서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백백자의 건널제자입니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시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온조, 부여백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부여비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밑에는 김부식이 달아놓은 주석입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조 비류왕은, 여기서는 비류를 시조로 봤네요. 그죠? 시조인 비류왕은 그 아버지는 우태로 북부여왕 해부로의 서손이었고 어머니는 소손으로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었다.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비류라고 했고 둘째는 운조라고 했다. 그러니까 소손호하고 우태 사이 자식이 운조하고 비류다라는 거죠. 자,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전한 건소 2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으며 소손호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 고구려 본기 쪽에서 봤던 그 얘기죠. 졸본이 여기고 주몽이 이제 북부에서 탈출해서 남쪽으로 왔다. 그런 얘기는 거기 있었죠. 그죠? 자, 소손호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주몽은 그녀가 나라를 창업하는데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총리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다.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주몽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비류하고 온조가. 자,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고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다. 요게 유류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유리왕이죠.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명왕입니다. 자,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했다.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하였을 때, 요게 이제 주몽이죠.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내주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위협을 도와주었으니 어머니의 조력과 공로가 많았다. 그러나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류에게 돌아갔다. 우리가 공연히 여기 있으면서 쓸모없는 사람같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살 곳을 선택해 별도로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그의 아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폐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 폐수하고 대수는 뭐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폐수라 그러면은 뭐 평양에 있는 이거 대동강을 의미할 거고, 대수라 그러면 아마 예성강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추홀로 와서 살았답니다. 미추홀로 와서 살았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미추홀. 자, 북사와 수서에는, 책 이름에 있는 북사하고 수서는 모두 동명의 후손 중에 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태입니다. 우태. 같은 사람일 거예요. 자, 어질고 신이가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의 나라를 세웠는데, 대방 옛 땅이라는 거는 황해도 지역을 아마 의미하는 거겠죠. 한나라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 딸을 구이에게 시집 보냈고 그들은 마침내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어느 주장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설화가요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명확하죠. 고구려의 건국설화는 부여에서 그 뭐예요, 주몽이 탈출해서 졸본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잖아. 요약해서 그렇잖아, 그지? 근데 부여의 건국설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여 쪽 혹은 이제 졸본 부여 쪽, 아무튼 부여 계열이니까 예맥 계열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뭐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려와가지고 여기다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는 대체로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그 터를 잡은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면 어떤 데에서는 비류하고 온조라 그러고, 어떤 데에서는 우태, 아까 나왔던 구이 쪽이죠, 그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또 소선우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내가 듣기로는 그 조선상고사에서는 소선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제 건국설화는 고구려에 비해서 되게 안 남아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존나 알 수가 없어요. 백제가 700년, 800년, 900년을 갔다 그러는데 이게 그 건국설화가 안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아마 김부식이도 이게 신채호 얘기처럼, 그 신채호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김부식이는 그 뭐죠? 작은 거짓말들은 잘해도 큰 거짓말을 못하는 놈이다, 그렇게 맨날 욕하는 것처럼, 김부식이가 저도 이제 그 김부식이가 이제 경주 김씨이기 때문에 막 신라를 높이려고 막 그랬다, 백제와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록들을 없애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김부식이가 이제 주석을 달아놔서 소선옥 어쨌니 구이가 어쨌니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걸 보면, 김부식이가 1150년 경쯤에 삼국사기를 쓸 때에도 백제 사서들이나 아니면 백제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제 고이왕이 뭘 했다 아니면 근초고왕이 뭘 했다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건국설화 같은 게 일관되게 명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 왜냐면 그게 좀 더 선정적이고 좀 더 재밌으니까 사람들한테 전해지기도 좋고. 근데 건국설화부터 내려오는 게 부정확하고 뭔가 좀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1150년 경에는 백제에 관해서 내려오는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부식이도 이제 그걸 보고 그 뭐야, 이것도 설이 있고 저것도 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맨 처음에 삼국사기에 적혀있는, 본문에 적혀있는 비류하고 운조가 내려와서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그 비류하고 운조라는 거는 주몽의 친하들 아니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 첫 번째 본문에 나온 삼국사기 본문에 나온 백제 건국설화에서는 비류하고 운조가 꼭 그 주몽의 친아들인 것처럼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역사 교과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배우는 그냥 백제 건국설화라는 건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등등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잘 짜맞춰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백제 건국의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많이 없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말이잖아. 결국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김부식이가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고, 아마도 그때의 당시에도 백제 측 사료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 그런 백제 사료를 없앤 놈들이 누구냐? 그럼 사실 결국 남아있는 건 신라 놈들밖에 없죠. 당나라 놈들이 웅진도덕국 만들었을 때 다 불태웠거나, 아니면 신라 놈들이 그 뭐예요, 통일하고 나서 몇 년 통치했습니까? 한 300년 통치했습니까? 250년 좀 통치했나? 250년 통치할 동안 이제 백제가 빠르게 잊혀졌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그 김부식이도 잘 모른다라는 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정확한 출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확한 출전 내가 모르겠는데, 그 수성가 보면요, 수성가에 보면 백제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 그 십제 백제하는 할 때 그 나라 이름 있잖아. 나라 이름 할 때 제자가 건널 제자라는 게 이게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십제 백제 뭐 이렇게 이제 정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이제 땅으로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땅으로 건너왔으면 그 중간에 있는 낭랑 아니면 여기 있는 동해족들, 지금도 춘천에 운막 짓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동해족인데, 그 동해족들 옥저, 그 다음에 여기 누구냐 이거 대방군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북진안 같은 이제 여러 세력들을 거쳐와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멀쩡하게 버티면서 떠가니 내려와가지고 이제 경기 지역에 정착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다를 건너왔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곧 있으면은 백제의 이제 온조왕 때부터 앞으로 계속 기록이 나올 건데요. 아직 안 읽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백제가 말갈이나 아니면 주변 세력들하고 엄청나게 싸워댑니다. 엄청나게 싸워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고목성, 그죠? 고목성, 그 다음에 송산성, 뭐 이건 아니, 송산성은 아니구나. 아무튼 봉현, 이거 온조왕에 나오죠, 그죠? 아무튼 요런 그 성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요게 전부 다 대체로 다 이제 백제가 시조 온조왕이나 혹은 그 전후로 해서 세운 성체들이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고구려 본기에서 이제 충무 상황이 예를 들면 막 갑자기 예를 들면 그 저 멀리 뭐 북경을 공격한다거나 그런 짓 안 했잖아요. 근데 백제는 하필이면 왜 그러면 다른 세력들하고 다르게 건국 직후부터, 특히 시종인 온조왕 때부터 주변 지역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때려잡거나 아니면은 막 마한의 왕을 공격해서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말갈하고 싸우거나 낭랑군한테 대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짓을 했느냐? 그건 아마도 이제 정황상 백제가 건국 초기, 건국 당시에 백제가 이제 여기 토착 세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정복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외부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백제가 그렇게 주변 세력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기사가 온조왕 시대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어쩌면 백제가 건국 연도가 김부식이가 적어놓은 것처럼 기원전 30몇 년인가 그게 아니라 20몇 년인가요? 아무튼 그게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이전이 아니었을까. 고구려 건국할 때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고구려도 그 요때 건국한 게 아니라 혹은 100년에서 200년 정도 빠른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제도 그랬기 때문에 건국 직후부터 이렇게 치고받고 많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게 건국 초기부터 온조왕 때 이르기까지 꾸준히 외부 세력하고 주변 세력들하고 조정해온 거를 온조왕 분기에다가 밀어 넣으려 그러니까, 찌그러뜨려서 넣으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김부식이가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신라가 통일하고 250년을 다스렸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신라가 가장 삼국 중에서 제일 앞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라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고의적으로 해석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뭐 여러분 중에 누가 그 타임머신이라 발견해 보시면은, 타임머신이라도 발명하시면은 언젠가 꼭 이제 그 온조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꼭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고 칼마다 뒤지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도 있고 불명확한 점들이 많더라. 백제가 고구려보다 좀 더 심합니다. 백제는 중국하고 교류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고구려만큼은. 물론 많이 보냈지만은, 사실은 많이 보내고 있지만은 고구려만큼 그렇게 많이 가깝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고구려는 직접 쥐 패고 다녔으니까, 서로 처맞기도 하고 쥐 패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백제는 그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중국계에서 남아있는 자료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이도 많이 아마 곤란했을 겁니다. 자, 요까지가 건국 설화 부분입니다.